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쉽게 다양하게 깊이 있게 분석하는 부동산의 비밀입니다. 요즘은 부동산 하락에 대한 이견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집주인들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차이점은 있습니다. 매수자, 그러니까 집을 사려고 하는 사람하고 매도자, 집을 팔려고 하는 사람 간에 서로 생각하는 가격의 차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하락하고 어디까지 하락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양쪽의 생각은 차이가 있습니다. 댓글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값 아파트 됐다고 해도 찾아보면 없더라. 다 거짓말이다. 먼저 이 현상에 대해서 언급을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 반값까지는 아니라도 거의 근접해서 아파트 가격이 꺾인 곳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곳이 실제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아파트가 대다수는 아니고 일부 특수한 사정과 특수한 지역에 국한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마음에 드는 아파트, 아니면 내가 찍어둔 아파트, 아니면 내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보면 거기는 아직 마이너스 20% 정도, 이 정도 선에 머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값 아파트 된 건 다 거짓말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겉으로 보이는 내용으로만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제가 실제 겪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A 아파트가 있습니다. 8억에서 9억, 10억까지 아주 서서히 천천히 상승을 하던 아파트입니다. B씨는 이 아파트를 사려고 하다가 그만 타이밍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8억에서 9억이 됐을 때는 이거 8억에 살 걸 이렇게 후회를 하고, 또 이게 10억이 되면 9억에라도 그때 샀어야 되는데 이렇게 후회를 했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이 아파트는 10억을 뚫고 나자 12억 중반대 가격까지 단숨에 급격하게 치고 올라갑니다. 물론 이 기간은 실제 거래는 많지 않으면서 하나씩 거래가 될 때마다 몇천만 원씩 신고가를 갱신하던 그런 구간입니다. 그리고 이 A 아파트는 현재 다시 하락을 거듭하고 있으면서 10억의 매물이 쌓여 있는 아파트가 돼버렸습니다. 지금 현재 대략 최고점 기준으로 15% 이상 하락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가지고 있는 숨겨놓은 매물이 있습니다. 바로 9억대 매물이 있습니다. 집주인 중에 한 분이 저한테 9억대에라도 팔 테니까 제발 좀 팔아달라고 말한 분이 계십니다. 초급매입니다. 대신 네이버 부동산이나 기타 부동산 이런 사이트에는 광고하지 말고 소문내지 말고 조용히 팔아달라고 부탁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외부에서 보면 A 아파트는 15% 정도 하락한 걸로 보일 뿐입니다. 당연히 B씨의 시선에서는 아직 많이 안 떨어졌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B씨가 꼭 매수자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즉 집주인 시선에서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B씨가 매도자, 그 중에서 영끌적으로 변신을 한다면 뉴스에서는 50% 떨어졌네? 어쩌네 이렇게 말이 많은데 우리 아파트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니네? 그러니까 나도 좀 더 버텨보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실제 초급매로 나온 매물을 기준으로 하면 대략 25%에서 30% 정도 하락했다고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지만, 겉으로 보여지는 현상만을 보면 마이너스 15%, 20% 이 정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발생하는 현상들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부동산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밀 이야기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비밀까지는 아니고 어디까지 하락했나 제가 현재 피부로 느끼는 그런 체감도를 솔직하게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서울의 강남 아니고 그렇다고 변두리도 아닌 지역에서 부동산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취급하는 아파트의 가격대는 8억에서 15억 사이 요 정도 됩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대략 20% 정도 최고가 기준으로 하락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주 특수한 케이스를 보면 간혹 30% 하락한 매물도 있지만 많지는 않고 아주 소수인 건 맞습니다. 그리고 또한 거래가 안 됐습니다. 매수 문의 자체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께 제가 지금 있는 그대로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이것도 제가 누군지 그리고 어디에서 부동산을 하는지
밝히지 않고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만약 제가 누군지 소문이 이렇게 나게 된다면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께 여기서 이렇게 솔직하게 하지 못합니다. 일단 집주인들이 저를 가만히 두지 않을 거고, 두 번째는 주변 부동산에서도 저를 엄청 괴롭힐 거고, 저는 바로 왕따가 됩니다. 제가 이번 영상에서 포커스를 맞추고 싶었던 거는 매수자 입장이 아니고 매도자 입장이었습니다. 집주인 입장, 부모님으로부터 급할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여력이 되는 영끌족, 이런 분들은 사실 비율상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럼에도 영끌족 매물이 지금 쏟아지지 않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어떻게 보면 일종의 착시 현상, 이런 걸 수도 있고, 여기에 한 가지 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영끌족을 구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됩니다. 바로 안심전환 대출입니다. 이게 논란의 여지가 좀 있습니다. 정부가 영끌족 구하기에 나섰다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합니다. 그동안 한국은행 총재가 집값이 떨어지는 게 나라 경제에 도움이 된다라는 취지로 말을 했던 것도 있고, 실제로 또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이 지금은 집 사지 말라고 이렇게 경고를 했던 것도 사실이고, 이런 현상들을 다 종합해 보면 집값의 하락은 어쩌면 당연한 수순처럼 여겨졌는데, 이제는 영끌 구제에 나서게 되면서 부동산 시장에 이상한 시그널을 주는 결과가 올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곳은 정치적인 내용을 평가하거나 어떤 무주택자, 1주택자, 다주택자를 편가르기 하는 곳이 아닙니다. 계속 급변하는 부동산 시장의 환경을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하고 나서 나는 어떤 식으로 부동산에 대응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럼 안심전환 대출을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도대체 이게 뭔데 영끌족을 구제하고 부동산 시장에 어떤 크랙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가 있는가?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금리 폭등입니다. 3%대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던 분들이 금리가 막 폭등하기 시작하면서 금리 최상단이 올해에만 7%, 8%가 예상이 되고, 이 상태가 지속이 되면 내년에는 9%, 10%도 가능하다는 그런 뉴스가 막 나오고 있습니다. 즉 이렇게 되면 영끌로 몇 억씩 주택담보대출, 주담대를 받아서 집을 샀던 사람들이 이자를 더 이상 못 버티고 집을 팔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러면 부동산 가격에 대폭락이 올 것이다. 패닉셀링이 시작된다. 이렇게 다들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심전환 대출을 받게 되면 이거를 다시 고정금리로 처음에 집 살 때처럼 다시 3%대 대출 이자가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이자에 치여서 아파트를 내놓는 그런 사람들이 줄어들게 되고 부동산 하락의 속도가 늦춰질 수 있습니다. 그거 안심전환 대출은 4억 미만 여기만 해당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11월 7일부터 2단계가 실행이 됩니다. 이미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모든 게 바뀝니다. 4억이 아니고 6억 이하까지 안심대출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부부 합산 소득도 7천만 원에서 1억까지 확대가 돼버렸습니다. 대출 한도도 2억 5천에서 3억 6천까지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변하게 되는데 이 정도 가지고 얼마나 영향력이 있겠어?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 있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서울에서 6억 이하 아파트 찾기 쉽지 않습니다. 어지간한 수도권도 사실 찾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내년에 3단계가 실행이 될 수 있습니다. 6억이 아니고 이제 9억으로 확대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정부와 여당에서 안심전환 대출 대상을 9억까지 확대하려고 추진 중입니다. 그런데 제 눈에 들어온 거는 이것뿐만이 아니고 공시가격이라는 겁니다. 공시가격. 현재까지는 6억 기준이 시세입니다. 그러니까 6억이라는 게 시세를 말하는 건데 그 기준이 KB 시세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뉴스에서는 9억으로 확대하면 공시가격으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됐습니다. 만약 이 기사가 오타가 난 게 아닌 실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라면 아마 여기에 혜택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늘어날 겁니다. 공시가 9억이면
10억, 11억, 12억까지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물론 제가 개인적으로 공부해 가면서 알아본 상황이라서 이게 뭐 시세하고 공시가격 이 차이가 앞으로 어떻게 적용될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하는 부분이지만 상당한 이걸로 인해서 혜택을 보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다라는 거는 확실해 보입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확실한 거는 금리 폭탄에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던 그런 영끌족 분들에게는 희망이 생겼다는 겁니다. 9억까지 공시지가로 안심전환 대출이 확대되고 다시 예전처럼, 그러니까 집을 살 때 받던 3%대 고정금리로 안전하게 갈아타는 분들이 많이 생기고 버틸 예력이 그러면 생기니까 당연히 급하게 집을 팔 이유가 없습니다. 눈 딱 감고 10년 버텨보자, 안 되면 20년이라도 버텨보자, 이렇게 나온다면 부동산 하락세의 속도가 다소 늦춰질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거 하나만으로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부동산은 어느 하나의 요소로 결정되는 게 아니고 아주 다양한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 요소가 작용을 해서 일어나는 결과물들이 바로 부동산 시장입니다. 제가 청약 정보도 다루고 있습니다. 신규 아파트 분양 시장의 변화도 부동산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전세 시장의 변화도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 영향 중에 금리는 그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저는 지속적으로 부동산 정책, 그리고 거기에 따른 변화, 시장 변화, 신규 청약 시장 등등을 분석해서 여러분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부동산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부동산의 비밀이었습니다.